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강지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미증시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마이컨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 이쪽에만 좀 주목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마이컨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마이컨 테크놀로지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직전에 고가를 넘기기에는 이제 업황 바닥이라는 인식은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확연하게 위를 뚫어준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컨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강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강세 뛰긴 했죠. 다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뭐 그 외적인 빅테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항공 그다음에 금융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미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띄운 배경이 뭐냐? 사실 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국내 증시도 지금 1분기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이란 부분에 따른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슈 테마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구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가 바닥이다. 이런 논리가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시장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분기 실적이 가장 바닥을 만들 거다. 이런 전망이 현재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니까 1분기가 실적 바닥,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즉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되게 되면은 남는 건 경기, 실적 이거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제 미증시의 강세란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기와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상승이 나타났다 되는 쪽이 실적 경기 관련된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는 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다. 그럼 이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307원까지 올라갔다. 이 영향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달러화가 강세 뛴다거나 뭐 위안화가 뭐 약세 뛴다거나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과 연동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자체는 출발 자체를 소폭의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처음에는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에서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이제 마감할 때 선물과 현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4% 정도로 벌어져서 끝났었죠. 그러니까 이에 따른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나타나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미선물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뭐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 SK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오전장 10시 반을 전후로 해서 베이시스가 이제 정상적인 베이시스 마이너스 0.15% 미만으로 들어왔다 되면서 결국 프로그램 매도 나오던 게 매수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역시도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하이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이제 지수 상승은 얼마 안 되죠. 다만 지수 상승보다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증가세를 보여줬다가 되는 것이고 이 증가세가 결국은 앞전에 시장에서 2450에서 2485포인트라는 이 매물대
이 구간대에 진입을 했다가 되는 건데 거래 대금의 증가와 함께 매물 소화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시장에서 지금 모든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21선이 상승각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이때의 하락 추세도 돌파를 하고 지지테스트를 밟고 마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었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오전하고 장 마감하고 이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오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수에서 강세를 끌고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된 그런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오늘 파생적인 부분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수 그리고 옵션에서의 대규모 매수 이 부분인데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리죠.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지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지성이었기 때문에 앞전에 가장 크게 매도했었던 27,000계약을 장중에 넘기지 않았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타났지만 누적 27,000개 이상 나타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마감을 시켰다 된 거였었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올라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해지성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강세를 이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이제 직전에 고가 라인 때이자 직전 요 지지 라인 때 318짜리 때 초반 자리를 지켜내면서 반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라는 부분은 이 형태 요 구간대에서 만들어진 만큼 청산한 과정이 이어졌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도 갖고 있는 선물 포지션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현재 손실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를 한다는 관점보다는 청산을 하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옵션도 잠깐 보게 되면 옵션에서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저께까지의 이제 누적 포지션 한번 보죠.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중립 포지션 정도 그 위를 약간 제한을 걸어 놨었다 됩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대해서 걸어놨던 부분이 이제 317.5에서 325까지 여기가 매도 포지션을 지고 있었고 312.5에도 역시 매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시각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경계가 남아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옵션에서 312.5부터 320선까지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뭘 했냐?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성으로 남겨놨었던 포지션까지도 다 청산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하락 포지션은 없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감이 320포인트 조금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 이쪽은 이제 다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다 된 거고 이제 풋에 대해서 오히려 매도 포지션.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당분간 여기서 또 제한시킨다. 이렇게 잡아놓긴 했습니다. 다만 이 포지션은 지금 현재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숨고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우리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격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죠. 오늘 이제 가장 강세뛴 쪽이 누구냐 이 부분인데 거래소가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는 시총 최상위 이쪽에서가 그렇게 시세가 강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시총 최상위에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강세 좀 뛰긴 했지만 IT에서 그 외적인 2차 전지는 소폭 약세, 강세 나눠졌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서 IT가 차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요. 은행과 보험 이쪽에서는 약세 하락이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소폭의 강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효과와 화학주들의 강세 이게 좀 두드러졌고 건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가 순환장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쏠렸던 부분이 풀리고
시장에서 실적 경기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적 바닥 또는 실적이 좋은데 과하게 빠진 쪽 이런 쪽에 대한 매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OLED, 리오프닝,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건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높은 이제 IT 서비스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했던 반면에 이제 경기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건설, 조선, 항공, 해운 그리고 뭐 방산 그리고 SK그룹주 이런 쪽이 강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이 양호해지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는 장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넘으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은 뭐 경계감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 없죠. 경계감이 나올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특별하게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악화된 것이 아니라 개선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고, 수급 역시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가격대를 이제 어떻게 잘 소화를 하고 가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여전히 강세를 띄긴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강세 띄기도 했지만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일부 IT 반도체 장비라는 쪽에서는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 코스닥은 종목별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신용이 너무 많다는 거. 거래소 대비해서 신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한번 차익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 시총 상위가 상대적으로 요 근래 올라가지 않았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얘기는 빠질 자리도 없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